저 사람은 이게 부족하네, 저 사람은 이걸 잘하네.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이 사람은 60점, 저 사람은 65점, 저 사람은 70점, 이 사람은 50점, 이 사람은 10점. 누굴 만나도 부족한 게 보입니다. 자, 오랜만에 연애 사랑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할 겁니다. 최고의 인연, 영원한 소울메이트는 어떻게 만날까? 춘카님, 저는 항상 좋은 인연을 만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제 안을 사랑으로 가득 채워줄 사람을 만날까요? 그러니까 내 안을 막 너무 행복하고 막 사랑이 충만하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그 사람 어떻게 만납니까? 여러분들 조언해주세요. 조언. 일단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대 같아요. 내면 외부 상황 다 말할 수 있을 때요. 멋소리라 너무 어려워. 아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무슨 소리야. 자,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거나 뭐 결혼을 하면요, 신기한 게 더 외로울 때가 있어요. 혼자였다가 혼자가 아니게 된 거잖아요. 근데 뭔가 더 외로울 때가 있어요. 더 외롭지 않은 분들도 있죠. 행복한 분들도 있어요. 행복한데도 마음 한켠에 뭔가가 이렇게 텅 비어있다라는 느낌. 뭔가 마음 한켠에 연애하고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고 뭔가 행복한 가정이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가 채워지지 않는 2%, 왠지 모를 어떤 공허함과 불안함, 초조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질문을 받았냐면, 오늘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면 이 내면의 공허함을 다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저는 그런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좋은 사람 만나면은 이 내면의 공허함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난 그런 사람 만나지 못하나? 누굴 만나도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뭔가 아쉬운 것들. 누굴 만나도 아쉽습니다. 누굴 만나서 연애를 하고 누굴 만나서 결혼을 해도 항상 아쉬워. 뭔가 부족한데, 모자라는데, 더 좋은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흔히 말하는 완벽한 사람이 있을 텐데 나는 왜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하나?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왜 못 만납니까?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좋은 부모가 못 될까봐 불안해서 안 하는. 내 안에 결핍이 있어서요. 잘생겨. 자, 사람들은 내 무의식의 반영입니다. 즉, 내 생각이 현실로 드러납니다. 사람들이 내 속마음을 비춰줍니다. 자, 사람들은 내 무의식의 반영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 내면에 있는 생각 있죠. 내 생각이 현실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속마음을 비춰줍니다. 사람들이 내 속에 있는 마음들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무의식이라는 거는 내 내면에 있는 깊은 곳에 있는 생각이에요. 그 생각을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무의식이라고도 하고 심층의식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생각들이에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 안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이런 게 있구나, 저런 게 있구나, 이거를 알게 돼요. 근데 보통 있잖아요, 사람들이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많이 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좀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합니다. 뭘 채우냐? 외로움을 채울 때도 있고요, 불안함을 없애려고 하기도 하고요, 의무감해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나이가 찼으니까 이 나이 먹으면 원래 결혼을 해야 한대, 이 나이 먹으면 뭐 연애해야 된대. 그래서 하는 거야, 나이 때문에. 주변에서 부모님이 하라고 하니까, 아니면 그냥 외로우니까, 혼자 있으니까 외로워, 나도 연애 좀 하고 싶다.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는 아니에요. 부족한 나를 채우기 위해서, 내 안에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를 만나니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를 만나도 부족함이 보여요. 정말 좋은 사람 같아요. 막 행복합니다. 제가 말하는 건 좀 장기적인 거예요. 이게 뭐 당장 몇 달이 아닙니다. 한 1, 2년 정도 진짜 행복할 수도 있어요.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만나도 1, 2년 행복할 수 있다고요. 근데 막 3년 넘어가고 막 그렇게 했을 때 갑자기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처음엔 내 본 모습을 보여주면 도망가니까, 저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본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좀 포장되고 꾸며진 모습, 가꿔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게 뭐 말이든 생각이든 행동이든 뭔가 조금 더 성실하고 조금 더 뭔가 조금 친절하고 말도 예쁘게 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럴 필요를 못 느낄 때 있죠. 진짜 막 4, 5년 만나서 진짜 그럴 때 이 포장지가 벗겨지고 나니까 그 내부에 있는 게 이런 게 많이 보이더라. 부족함이. 이게 뭐지? 이런 게 없었는데, 내가 이런 게 없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 사기 결혼인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꾸며진 모습 보다가 그게 벗겨지니까. 그래서 지금 모습을 보고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그게 나중에 드러납니다. 이렇게 부족함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납니까? 사실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자, 내 주변에 정말 가까운 상대방이 부족하게 보이는 이유는 뭐라고요? 땡땡이다. 이거 사실 남자친구, 여자친구, 와이프, 남편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내 주변에 정말 가까운 상대방 있죠. 가까운 상대방이 부족하게 보이는 이유가 내가 나를 부족하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핍의 마음이에요. 결핍의 마음. 내가 나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난 이런 것들 부족해. 아, 나는 뭐 외모가 부족하고 성격이 좀 모자라고, 나는 스펙이 좀 모자라고, 경제 사정이 좀 부족하고, 아, 나는 이런 것도 계산해야 저런 것도 계산해야 되고. 내가 나를 바라볼 때 엄청난 분별심으로 봅니다. 분별심이 뭡니까? 이게 좋고 이게 나쁘고, 이게 잘하고 있는 거고 이게 못하고 있는 거고, 내가 얼마나 좋고 나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분리를 하는 거, 분별을 하는 거. 이렇게 내가 지금 경제 사정은 어떻고, 내 형편은 어떻고, 내 지적 수준은 어떻고, 그러면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고, 계속해서 나를 바라볼 때 있는 그대로 괜찮고 사랑스러운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개선하면 좋을 텐데, 저러한 것들을 개선하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분별심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나를 바라볼 때요. 그렇게 되다 보니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똑같이 보입니다. 저 사람은 이게 부족하네, 저 사람은 이걸 잘하네.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이 사람은 60점, 저 사람은 65점, 저 사람은 70점, 이 사람은 50점, 이 사람은 10점. 내 분별심을 가지고 내가 나를 먼저 바라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봅니다. 내가 나를 바라본 마음으로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 부족한 게 보입니다. 누굴 만나도 부족한 게 보입니다. 설사 많은 사람이 최고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한테서도 여러분들이 내 안에 결핍이 있고 부족한 마음이 있으면은 부족함을 찾아낼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인간미가 떨어져, 저 사람은 위트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 뭔가 하나 꼬투리 잡아서 결국엔 부족한 점을 찾아냅니다. 결국엔 부족한 점을 찾아내고, 아, 저 사람이 있으면 뭔가 불편해. 그래서 떠나갑니다. 재밌는 게요. 자, 내가 나를 부족하게 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내 안의 결핍, 부족함이라는 생각과 공명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누굴 만나도 내가 부족하게 보는 건 맞는데 그래도 내가 더 부족하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을 더 쉽게 찾아냅니다. 더 쉽게 만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런 말이 있죠. 유유상종이더라. 끼리끼리 놀더라.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더라. 내 마음을 보여주려면 그 사람 마음에도 결핍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재밌는 게, 만약에 외로움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면 외로움이 깊은 사람을 만납니다. 보통 그래요. 그만 공명하자 좀.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죠. 내가 너무 외로워서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 할 때, 내가 너무 외로워서, 그럴 때 보통 외로움이 깊은 사람을 또 만납니다. 외로움이 깊을 때 사람을 찾으면, 사랑이 깊은 사람을 만나면 안 끌려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사랑이 충만한 사람을 만나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도 알아요. 이 사람 만나면 안 된다. 이 사람 만나면은 나 외롭게 할 것 같고, 나 힘들게 할 것 같고, 고생시킬 것 같고. 근데 자꾸 이쪽이 끌려. 자꾸만 이쪽이 끌려. 내 이성으로는 여기가 맞아. 여기로 가면 되게 사랑받을 것 같고 되게 행복할 것 같은데 자꾸 일로 가고 싶어. 근데 내 마음이 그때 하필이면 외로워. 그때가 이제 이 외로움을 주는 사람한테 끌리는 겁니다. 사랑이 깊은 사람은 안 끌려요. 왜? 나랑 다른 사람이에요. 웃긴 게, 사랑을 원한다고 말하고 사랑을 찾는다고 얘기하지만 정작 행동은 내 안에 있는 무의식과 비슷한 사람을 고릅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만나면 되게 행복할 것 같고 되게 편할 것 같고 한데 그 사람 안 만나고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비춰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나랑 좀 비슷하고 닮은 점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 보통 그렇게 만나게 돼요. 정서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저는 시시하고 재미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을 쉽게 주는 사람한테. 저렇다니까요. 연애할 때 조금 힘들고 고생을 해야 된다, 또 이런 신념이나 관념이 있는 사람은 나한테 쉽게 사랑을 주는 사람한테 흥미가 안 가. 그건 뭐냐면은 날 힘들게 하고 고생시키는 사람한테 끌리는 거예요. 왜? 내가 나한테 사랑을 편안하게 허용을 안 하니까, 힘들게 나한테 사랑이 온다고 생각하니까 쉽게 주는 사람한테 안 끌리는 거야. 안 끌립니다. 그럴 때 봐야 되는 게 바로 내면을 봐야 한다. 내면을 봐야 한다. 쉽게 나에게 사랑을 주는 사람은 왜 나한테 이러지, 무슨 꿍꿍이가 있나? 이놈 봐라.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줘? 이놈? 나한테 뭐 바라는 거 있나? 아니면 다른 속셈이 있나? 이런 생각이 언제 드냐면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많이 경험하지 못했을 때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항상 무슨 속셈이 있는 사람들만 나한테 온 거예요. 속셈이 있는 사람들, 나한테 뭔가 바라는 게 있는 사람들만 항상 왔기 때문에, 뭔가 나한테 잘해주면 항상 이놈 새끼 요거 또 뭔가 바라는 게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마음은 요걸 보여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 사실은 뭐냐면은, 대가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받고 싶다예요. 사실 이렇게 받고 싶은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무서워, 경계하는 거예요. 이런 조건 없는 사랑을 바라면서도 경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두려운 마음이 현실이 돼서 내 생각, 내 믿음이 정말 사실이라는 걸 보여주는 사람도 계속 만납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들이 항상 뭔가 바라는 게 있거나, 뭔가 뒤가 구리거나, 아니면 설사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없어도 내가 그렇게 보이거나, 어떻게든 뭔가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이 보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살아가는데 빨간색 선글라스 끼면 세상이 빨간색처럼 보이는 것처럼, 내가 어떤 사람을 봐도 의심스러울 거예요. 어떤 사람을 봐도. 왜냐면은 내 안경은 빨간색이니까. 내가 보는 세상도 빨간색으로 보입니다. 빨간색으로.